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저희가 법률사무소에 소개해드렸던 전세 사기 대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판결 선고가 나자마자 했고요. 저희는 이제 판결문에 저희가 좀 주장했던 내용, 그런 부분이 담겨 있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아니고 일종의 갭투자 관련된 겁니다. 그 주범이 있고요. 주범이 이제 갭투자를 하잖아요. 뭐 갭투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사기죠. 이제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왕창 받는 거죠. 대출을 뭐 중복대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허위 임차인들을 데리고 와요. 허위 임차인을 데리고 온 다음에 이 부동산에서 높은 가액의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를 씁니다. 높은 보증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출을 실행하고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데, 이 주범들이 임차인을 모집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대출 명의자는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돈을 빌려서 임대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은행에서 송금은 임대인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 명의자는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차인들은 왜 이런 대출을 받아주느냐? 근데 그 주범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네가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너한테 수수료를 주겠다.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렇게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임대차 보증금, 네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 보증금 대출청으로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속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임차인을 모집해요. 물론 자기가 모집하는 게 아니고 다 모집책들이 있어요. 모집책들이 굉장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분은 이제 임차인분이에요. 임차인분 두 분인데, 이렇게 주범한테 속아서 결국은 임차인 명의를 제공한 거예요. 이제 경제적 사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 소개로 이 주범을 소개받게 된 거예요. 이 주범이 이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 명의를 빌려달라. 그럼 나중에 원리금을 다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속여요. 그래서 임차인 명의를 빌려줘요. 임차인 명의를 빌려줘서 2018년도 일이에요. 먼저 2억 1,000만 원을 받아다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임차인은 이제 1,000만 원을 받아요.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먹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임대인이 그걸 다 갚아줬어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그 후에 그렇게 돼버린 임차인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주범을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다 믿어서 그 지인까지 데리고 와서 다 해요. 그 지인도 2억 1,000만 원에서 해주고 이 사람도 거의 3억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의뢰인분이 두 분인데 한 명은 5억, 한 명은 2억 가까이를 이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받은 거는 의뢰인 한 분이 총 2,200만 원, 한 분은 또 1,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의뢰인 한 분, 이제 한 건만 하신 분인데, 한 건만 하신 분은 이 임대차 보증금만으로는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없다. 네가 신용대출 받아서 나한테 주면은 내가 나중에 신용대출까지 다 갚아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줬어요. 다 줬는데 이게 뻥 터진 거죠. 뻥 터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거는 거기에 살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잖아요. 살려고 하는 의사가 없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은행한테 그걸 제시를 하고 대출금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준 거는 어쨌든 사기죄의 공범이에요. 사기죄의 공동전범이고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 두 분 다 사기죄가 성립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실질적인 피해자죠. 실질적인 피해자인데 금액이 크잖아요. 5억이요. 그래서 굉장히 실형의 위험성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비록 공동정범으로 묶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수익금이 적고 뭐 한 사람당 2,200, 1,600이었는데 그조차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었다. 즉 수익금을 어떻게 줘요?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임대인한테 싸줘요. 임대인이 그러면 받은 돈에서 그냥 수익금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걸 갚아야 되는 돈인 거죠. 근데 웃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와 업무방해 공범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임대인한테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중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했고, 처음에 검찰 구형은 당연히 실형을 구형했고요. 5년 이상 구형했고, 그리고 추징까지 구형을 했어요. 이 문제가 추징인데, 어쨌든 우리가 수익금을 받은 2,200만 원 정도 각각 의뢰인 두 분에게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이 추징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첫 번째는
이 의뢰인 두 분이 이제 실형을 안 받는 게 관건이었고, 두 번째는 이 추징금을 막는 게 또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 두 분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한 분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으셨고, 또 한 명 그 5억 했던 분, 또 한 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명령 각 80시간을 받았어요. 그리고 추징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추징이 좀 가혹하다. 왜냐면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출 채무인데 그거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명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가 주장을 했었고, 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허위 임차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자신들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점, 피고인 등 모집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한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뭐 피고인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의 재산을 뭐 몰수를 한다던가 그런 추징을 하지 않게 된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취득한 돈의 대략적인 규모를 역할이나 그 가담 정도와 함께 양형이 반영한 것으로 충분해 보이는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검사가 구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징이 꼭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전체적인 사정을 보고 양형에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 추징이 안 나온 것만으로 저희는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